여기 담당자 실수로 일본 대신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스페인 프로게이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지로 오게 된 한국에서 입국 3초 만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호르에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의 꽤 유명 프로팀에서 프로게이머로 활약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해외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선발전을 앞두고 익숙한 훈련장을 벗어나 해외로 훈련을 간다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건 미친 결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페인의 형편없는 인프라 때문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라나다에서는 낡은 인프라 탓에 잦은 정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 상태도 매우 불안정해서 게임 연습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하거든요. 그럼에도 스페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그저 이 상황을 외국인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황당한 입장을 취하며 관광 지역에만 보수 작업 및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등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대응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중요한 시합 전에 반드시 해외로 나가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러한 훈련지를 정하는 건 팀원들 간의 협의를 거치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팀의 에이스인 마티아스가 일본행을 강력하게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은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스시 등의 맛있는 음식들도 넘쳐난다며 일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력한 주장을 펼쳤는데 팀의 전력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페인을 벗어나는 긴 비행을 마친 뒤 입국 수속을 받으려고 할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마티아스는 동양인 입국 심사관에게 잔뜩 설레는 표정으로 곤니치와라는 일본어 인사를 건넸는데 직원은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체불명의 언어를 사용하며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그제야 저희가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인 한국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저희 팀 담당자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저희는 당초 계획했던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마티아스는 넋이 나간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이 나라에서 단 1초조차 더 있기 싫으니 빨리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가져오라며 발작에 가까운 절규를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자신을 당장 일본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팀을 탈퇴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엄포까지 놓더군요. 하지만 어렵사리 연락이 닿게 된 담당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며 무슨 그런 것 가지고 화를 내냐는 다소 황당한 대응만을 했기에 마티아스의 행패는 오롯이 저희 팀원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실력만 믿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만 보이는 마티아스가 한심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그는 저희 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였기에 저희는 결국 이틀 뒤에 일본으로 가는 현재로선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티아스는 이틀 뒤가 될 때까지 이곳 공항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라면서 한국은 전혀 궁금하지 않다면서 고집을 피워댔는데요. 저는 어리광을 피우는 그에게 주먹을 한 방 먹여주고 싶은 진지한 욕구를 가까스로 참으며 억지로 마티아스를 끌고 인천공항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일단 저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마티아스가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며 또다시 칭얼대더군요. 그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이동하고 싶은데 휴대폰도 없이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버티냐며 징징댔죠. 사실 스페인에서는 전기도둑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매우 심각해서 공공장소에서 전기 콘센트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저는 당연히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기에 마티아스의 휴대폰 충전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확실히 확인시켜주기 위해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영어로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곳에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저희가 충전기조차 없을 줄 알았는지 저희 뒤에 있는 부스를 가리키며 부스 안에 무선 충전기가 있다고 설명해줬죠. 아니, 무선 충전기가 한두 푼 하는 저렴한 제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 한국인이 농담을 하는 건가 싶어 실소를 하며 부스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곳에는 정말로 별도의 무선 충전기 몇 대가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스페인에서는 전자제품 상점에 있는 충전기마저 마구잡이로 도둑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장소에 무선 충전기를 구비해 둔다면 3초도 안 되어 모조리 사라질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프라를 갖추고 또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걸 또 좋다고 해벌쭉하며 충전을 하는 마티아스와는 달리 저희가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기겁을 하는 반응을 보이자 부스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다른 한국인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건네왔는데요. 그는 영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기차역 등 그냥 웬만한 공공장소에는 이러한 무선 충전기가 전부 구비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우연히 이 나라에 오게 되었지만 한국은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티아스는 한국 따위에서 보낼 시간은 없다며 데이터조차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버스 안에서 충전된 휴대폰을 이용하며 얌전히 게임까지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 버스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길거리 한복판이나 공공장소 등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이 없었기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는 별도의 통신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게 일종의 여행 팁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정부가 그렇게나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관광지에서마저 무료 와이파이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고 교외 지역에서는 데이터나 통화조차 안 터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러한 수준 높은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의 IT 인프라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을 넘은 터무니없을 정도라고 느꼈고 점점 한국에 대한 경외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버스에서 내렸고 긴 비행으로 인해 매우 허기가 졌던 저희는 근처에 보이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려고 했죠. 역시나 마티아스는 일본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틀간이나 굶고 왔다며 여기서 한국 음식 따위를 먹을 수는 없다며 고집을 부려댔는데요. 저는 도저히 참다 못해 마티아스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식당으로 끌고 왔고 그와의 상의도 없이 그저 아무 메뉴나 주문해버렸습니다. 마티아스는 스페인에서도 밥 대신 추로스와 아이스크림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엄청난 초딩 입맛을 자랑하는 녀석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상의도 없이 아무 한식이나 주문하자 입을 삐죽 내밀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정말 그가 게임을 잘하는 것만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손 좀 봐줬을 텐데 저는 한국까지 와서 다 큰 성인 남자의 엄마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주문한 한식이 나오자마자 정말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불고기 전골을 시켰는데 냄새를 맡은 마티아스는 정말 전골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없이 불고기를 퍼먹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와 여러 해외 전지훈련을 가봤지만 마티아스가 외국 음식을 이렇게나 잘 먹는 것은 난생 처음 봤는데요. 그는 매일같이 편의점에서 구매한 과자나 음료수로 배를 채웠거든요. 심지어 한국 식당에서는 수정과라고 불리는 전통차와 잡채라는 반찬을 무료로 제공해주기까지 했는데 마티아스는 3일 굶은 개가 정신없이 사료를 먹는 것처럼 정말 개걸스레 모든 접시를 비워냈죠. 그가 한국 음식과 음료수를 어찌나 잘 먹던지 주인 아저씨는 저희가 말도 안 했는데 2번씩이나 리필해줬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마티아스는 식당 한편에 놓여있는 무료 아이스크림까지 퍼먹고 나서야 만족스럽다는 듯 식당 밖을 나서더군요. 저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벙찔 뿐이었고 저희 프로팀 담당자에게 방금 전 마티아스가 한식을 2인분씩이나 비웠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하지만 그는 거짓말 치지 말라며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노트북으로 훈련을 하지 말고 PC방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하라는 말을 건네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넓은 한국에서 어떻게 PC방을 찾냐며 신경질을 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에서 PC방이라는 곳은 눈 닫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PC방이라는 곳이 뭔지도 모른 채 입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컴퓨터를 켜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일단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살면서 처음 경험해봤을 정도로 빨랐으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 PC임에도 엄청난 고사양을 자랑했거든요. 특히나 마티아스는 한국 PC방의 인체공학적인 게이밍 의자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는데요. 그는 직업 특성상 허리가 매우 안 좋은데 한국의 게이밍 의자에 앉고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 근엄한 자세를 취하더니 이내 자신의 척추를 위해 이 의자를 스페인으로 가져가야겠다며 너스레까지 떨더라고요. 당연히 장난이겠거니 해서 본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고
마티아스는 자신의 척추를 위해 기꺼이 도둑이 될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사실 스페인에서는 도서관에 비치된 조악한 성능의 자료열람용 PC 부품도 모조리 훔쳐가버리고 심지어 모니터까지 훔쳐가는 전문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컴퓨터 한 대의 값이 거의 자동차 한 대의 가격에 달하는 고성능의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 장치도 걸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젠 한국의 이러한 정직한 모습에 놀라기도 지칠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런 PC방에서조차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의 길거리를 거닐 때부터 한국인들이 별도의 정해진 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는데 이들은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조차 매너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야외 테라스나 카페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길거리 흡연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아이 앞에서도 마구잡이로 담배를 피워대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야말로 수준 자체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쾌적한 한국의 PC방에서 놀라운 사양의 컴퓨터로 훈련을 하고 있던 그때 PC방 내에 웬 한국어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 방송은 영어로도 한 번 더 울려 퍼졌고 저는 방송 내용을 듣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곳 근방에서는 긴급 전기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인 정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곳 PC방은 비상기술 대응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곳 PC방은 백업 발전기가 전력을 복구하고 강력한 디지털 백본을 통해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고 덕분에 저희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에도 전혀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러한 지역적인 전기 점검을 대비한 비상 발전 시스템이 어디에든 갖추어져 있고 따라서 한국인들은 항상 점검이 있는지도 모른 채 늘 끊김없는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툭하면 장기적인 정전이 일어나서 작업이나 장사 등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스페인 및 유럽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에 그저 박수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위기는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멀쩡히 게임 연습에 열중하던 마티아스가 배가 고프다며 칭얼댔기 때문인데요. 그는 아까 먹었던 한식이 다시 먹고 싶다며 울부짖기 시작했고 저는 이런 PC방에서 음식을 바라는 마티아스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입 좀 다물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티아스는 뜬금없게도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장면을 본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PC방에서 삼겹살과 치킨, 그리고 각종 덮밥 요리 등 요리 전문점에서나 판매할 법한 음식들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은 PC방에서 마저 이 정도로 수준 높은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한국은 도저히 예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응용력과 기발한 생각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귀신같이 꿰고 있는 모양이었거든요. 이들은 그야말로 PC방 하나만으로 전 세계인들을 놀래킬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티아스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엿봤다면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삼겹살과 떡볶이, 라면 등의 한국 음식을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요. 마티아스는 자신이 그렇게나 먹고 싶다던 스시까지 주문했으나 한식에 빠진 그는 결국 스시는 한 입도 안 먹고 제자리에 버려둘 뿐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마티아스는 한국에 완전히 푹 빠지면서 일본이라는 존재에 대해 잊어버린 모양이었고 저희는 그야말로 한국을 사랑하게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내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저희의 게임 플레이를 지켜보던 어떤 한국인 아저씨가 곧 이곳에서 PC방배 아마추어 게임 경기가 열린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그러면서 대회 불참자가 나와서 한자리가 비는데 혹시 참여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프로게이머였기에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풀기에 아마추어 대회 참여만 한 게 없었기에 저희는 신분을 속이고 이 대회에 참여해보기로 했죠. 마티아스는 모처럼 마음에 드는 한국인들에게 한계와 절망을 안겨주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압도적인 게임 실력으로 상대방을 농락하는 재미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터라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대회에 참가했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저희는 1차전에 웬 초등학생 팀을 만났고 그들과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압도적인 실력차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스페인의 명실상부한 실력자였던 저희였기에 저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조차 이기지 못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쓰려고 아껴뒀던 비장의 전술까지 쓰며 혼신의 힘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완패였고 저희는 얼빠진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허망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한국이 e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런 아마추어 꼬맹이한테도 질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프로게이머로서의 경력에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꼬맹이들은 다음 토너먼트에서 만난 고등학생 팀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했기에 저는 그야말로 한국인들에게 한계를 보여주려다 오히려 제가 한계를 느끼고 말았죠. 저희는 그저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24시간 운영하는 PC방에서 밤새도록 연습을 했고 결과적으로 한국팀을 만나면 무조건 기권을 하며 그저 유럽권 내에서만 활동하기로 다짐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정말 숙소에도 거의 안 가고 이틀간 PC방에서만 먹고 잤을 정도로 한국의 PC방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러나 일본행 비행기를 탈 시간은 어느새 다가와 버렸고 저는 이렇게나 마음에 든 나라는 난생 처음이었기에 극한의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항으로 뛰어가도 시간이 될까 말까인데 마티아스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마티아스는 뜬금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일본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아마 마티아스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일본에서 지낼 각종 시설물들을 전부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티아스는 어쨌든 마음이 바뀌었고 한국에서 계속 훈련을 이어가기로 했으니 자신에게 강요한다면 팀을 탈퇴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저는 그의 막무가내식의 태도에 학을 떼기도 했지만 저도 한국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기에 이런 그의 모습이 오늘만큼은 매우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